몬자는 이번 주말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고 동시에 많은 걸 보여준 무대였습니다. 우승 후보로 여겨졌던 맥라렌은 팀 내 경쟁 구도 속에서 완전히 흔들렸고 빛나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민망한 결과를 남겼죠. 페라리는 티포시들의 열광적인 응원에 힘입어 어떻게든 반전을 노렸지만 결국 기대를 결과로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막스 베르스타펜은 그야말로 완벽했어요.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속도의 성지에서 완벽한 주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요. 이제부터 몬자에서 펼쳐진 레이스 함께 돌아보시죠. 이탈리아 그랑프리는 스타트부터 불이 붙었죠. 막스 베르스타펜과 랜도 노리스가 첫 시케인에서 격하게 맞붙었고 베르스타펜이 바깥쪽으로 돌아나가면서 선두를 가져갔습니다. 레이스 디렉션은 즉시 조사를 예고했지만 공식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레드불은 베르스타펜에게 자발적으로 포지션을 반납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즘 FIA는 경쟁 상황마다 너무 쉽게 페널티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레이징 인시던트로 넘어갈 수 있는 장면들도 점점 더 이제 관료적으로 처리되고 있죠. 네, 결국 그 베르스타펜은 노리스에게 자리를 내줬지만 두 바퀴 뒤 다시 무난하게 선두를 되찾았습니다.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었던 흥미로운 배틀은 너무 일찍 잘려버렸죠. 그 뒤에서는 샤를 르클레르가 1000랩에서 피아스트리를 추월하며 티포시드를 열광시켰지만 맥라렌은 지금 그리드에서 가장 강한 차를 가지고 있죠. 피아스트리는 곧바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조지 러셀은 늘 그렇듯 안정적인 모습으로 5위를 지켰고 해밀턴은 그리드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6계단을 올라 6위로 피니시했습니다. 홈팀 페라리 입장에선 좀 더 기대했겠지만 결국 조연에 그치고 말았죠. 미드필드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었어요. 가브리엘 보르톨레토는 특별한 임팩트는 없었지만 사우버의 중요한 8위를 안겨주었고 니코 휜켄베르크는 차량 문제로 아예 출발조차 하지 못했죠. 홈에서 달린 안토넬리는 스타트에서 4계단이나 밀리며 흔들렸고 레이스 내내 페이스를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위험한 수비로 인해 5초 페널티를 받았음에도 9위로 피니시하며 포인트는 지켜냈습니다. 10위를 차지한 드라이버는 이작 하자르였습니다. 잠보르트에서 포디움을 차지한 그는 파워 유닛 교체로 피트에서 출발했는데요. 이번엔 정말 강한 레이스 운영을 보여줬어요. 집요하게 올라와 귀중한 한 점을 따냈습니다. 이제 확실히 그리드에서 자리 잡아가는 느낌이에요. 반면 페르난도 알론소는 실망스러운 하루였죠. 25랩째 과하게 커브를 밟은 충격으로 서스펜션이 손상됐고 결국 리타이어. 에스턴 마틴 입장에선 좋은 포인트 기회를 날려버린 셈입니다. 스트롤도 계속해서 순위가 떨어졌고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스타트는 굉장히 뜨거웠지만 경기 흐름은 점점 식어갔어요. 베르스타펜은 순식간에 격차를 벌렸고 맥라렌은 따라잡지 못했고 중위권은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남는 건 이번에도 FEA가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면에 또 한 번 너무 무겁게 나섰다는 인상. 몬자답지 않게 흥미를 끊어버린 순간들이 있었던 건 분명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페라리는 홈 그랑프리인 몬자에 늘 그렇듯 큰 기대와 압박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팬들은 열광적으로 팀을 밀어줬고 팀도 좀 더 공격적인 셋업으로 레이스에 나섰어요. 샤를 르클레르는 스타트 직후 피아스트리를 첫 시케인에서 제치며 잠시나마 희망을 안겨줬지만 현실은 곧 따라왔습니다. 지금의 페라리는 아직 상위 3팀과 동등하게 싸울 수 있는 차를 갖추지 못했어요. 르클레르는 4위로 레이스를 마무리했고 상위권과의 격차는 분명했죠. 자, 해밀턴도 그리드 페널티를 딛고 분투했지만 결국 6위. 자, 포인트는 충분히 챙긴 괜찮은 레이스였지만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죠. 자, 여기가 몬자라는 겁니다. 홈에서 펼치는 경기에서 평범한 결과는 더 뼈아프게 느껴지거든요. 팬들은 최소한 포디움은 기대했지만 이번엔 그마저도 이루지 못한 주말이었습니다. 이번 몬자에서 맥라렌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솔직히 민망함이에요. 시즌 내내 그리드를 지배해왔고 이번에도 노리스와 피아스트리의 단단한 더블 피니시를 기대할 수 있는 주말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본 건 전략에서 갈팡질팡하고 드라이버 간 경쟁조차 허락하지 않는 혼란스러운 맥라렌이었습니다. 자, 레이스 전반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노리스는 2위를 잘 지켜냈고
피아스트리는 스타트에서 르클레르에게 밀린 뒤 다시 자리를 회복하며 따라붙었죠. 그런데 레이스 페이스에서 두 드라이버 간 차이가 분명했습니다. 노리스는 더 안정적이고 페이스도 한 수 위였어요. 특히 두 번째 스틴트에선 피아스트리가 노리스와의 강역을 전혀 줄이지 못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된 장면은 피트에서 벌어졌습니다. 노리스가 피아스트리보다 한 랩 늦게 들어갔는데 그 피트스톱에서 실수가 나오면서 피아스트리가 전략적으로 앞서게 됐어요. 르클레르의 언더컷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팀에서 피아스트리에게 포지션을 돌려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피아스트리는 무전을 통해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순응했어요. 레이스 종료까지 단 5랩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경쟁은 종료됐고 이후엔 단조로운 오렌지 열차만 이어졌죠. 문제는 여기 있어요. 지금은 2025년이고 챔피언십은 아직도 살아있는 상황인데 맥라렌은 여전히 팀 내 라이벌 구도를 스스로 막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팀 내부 분위기를 위해선 그게 나을 수 있어요. 하지만 팬 입장에선 정말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포뮬러1은 팀 내부 경쟁이 만들어내는 긴장감으로 지금까지 성장해 왔어요. 해밀턴과 로즈버그, 베텔과 웨버, 알론소와 해밀턴처럼요. 그런데 지금의 맥라렌은 그 불꽃을 스스로 꺼버리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챔피언십 순위표만 보면 정말 치열한 경쟁처럼 보이지만 트랙 위의 느낌은 너무 밋밋해요. 피아스트리가 피트스톱 전략 덕분에 노리스를 앞섰을 때 이제 드디어 한판 붙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팀오더가 그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포지션을 돌려준 뒤 피아스트리는 노리스의 페이스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팀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노리스가 앞섰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그런 결과는 트랙에서 직접 보여줘야 했습니다. 그게 레이스의 본질이니까요. 결국 맥라렌은 2위와 3위를 차지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이 팀,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했나 하는 아쉬움뿐이에요. 그리고 시상대에서 노리스가 호명됐을 때 관중석에선 야유가 나왔죠. 하지만 그건 노리스 때문이 아니라 그를 그런 상황에 놓이게 만든 맥라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 몬자는 맥라렌에게 결과만 보면 성공적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깊은 아쉬움이 남는 주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선두에선 막스 베르스타펜이 또 한 번 수업을 열었습니다. 스타트부터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노리스가 과감하게 들어가 코너를 나란히 돌며 도전했지만 결국 밀려났죠. 이 무전으로는 노리스가 베르스타펜을 향해 바보 아니야? 라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정작 레이스 전체의 흐름은 처음부터 막스의 것이었습니다. 위험하게 밀어붙이는 대신 꾸준하고 안정적인 페이스로 랩마다 격차를 벌려갔고 37랩에 피트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제 맥라렌은 피트스톱 실수로 노리스와 피아스트리 간의 포지션이 뒤바뀌고 팀오더 논란까지 겹치며 혼란스러웠죠. 그 상황을 무전으로 들은 베르스타펜의 반응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는 한참 웃음소리. 정말 이 경기를 요약하는 장면이었어요. 맥라렌이 두 드라이버를 통제하려 애쓰는 사이 막스는 그냥 웃으면서 달리고 있었죠. 이번 우승은 시즌 3번째지만 의미론 가장 상징적일지도 몰라요. 여긴 몬자, 속도의 성지고 이번 주말 연습 세션에서만 보면 레드불은 맥라렌보다 분명 느려 보였거든요. 하지만 막스는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여전히 그리드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드라이버라는 걸 증명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레이스를 지배했고 신기록까지 갈아치우며 맥라렌의 실수 가득한 주말을 또 한 번 자신의 무대로 바꿔버렸습니다. 맥라렌 쪽에선 피아스트리의 실수와 팀 전략 오류 속에서 노리스가 3포인트를 더 따라붙긴 했지만 여전히 챔피언십에선 피아스트리가 324점으로 앞서 있고 노리스는 293점이에요. 베르스타펜은 230점으로 3위, 그 뒤를 조지 러셀이 194점, 샤를 르클레르가 163점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컨스트럭터 순위는 맥라렌이 617점으로 사실상 독주 중이고 페라리는 몬자에서 점수를 챙기며 280점으로 2위, 메르세데스는 260점으로 3위인데 안토넬리의 부진이 계속 영향을 주고 있어요. 레드불은 베르스타펜 혼자 230점을 따냈고 팀 총점이 239점이니 사실상 원맨 팀이죠. 그 뒤는 윌리엄스가 86점으로 탑5를 마무리합니다. 막스는 지금 챔피언십을 놓고 달리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됐어요. 부담 없이 달리며 맥라렌 듀오가 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동안 그는 그냥 자유롭게 자신있게 그리고 또 한 번 이겼습니다. 맥라렌은 흔들렸고 페라리는 조연이었으며 그 와중에 몬자에서 진짜 주인공은 단연코 막스 베르스타펜이었습니다. 이번 주말 완벽하게 마무리했어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승선 채널에서 또 뵙겠습니다.